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신년을 스승님이랑 그리고 식구들이랑 같이 맞이했는데 여러분은 신년을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때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뉴욕에 가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 계신 분, 그 중에서도 뉴저지나 이런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은 그때 한번 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요. 해외에 계신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 저와의 만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뉴욕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메일 보내주세요. 네, 이번 오디오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자, 여러분, 변화가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지난 2019년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반추해 보시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과정을 거쳤고 지난 살아온 삶을 많이 돌이켜 봤어요. 그러니까 2020년 새해 계획은 하나하나씩 머릿속에서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뭔가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성취해야지 하는 게 조금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20대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30대가 되니까 뭔가 해야지, 뭔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게 만들어야지 하는 게 조금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는 건 잠시 미뤄두고 일단은 지난 2019년 그리고 지난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쭉 반추를 해봤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표정이나 말투가 좀 공격적이고 뜨겁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신년 맞이 모임을 2000 식구들이랑 함께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그리고 스승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 가족들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여전히 표정이 너무 뜨겁고 말투도 뜨겁고 그래서 다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우리 식구들이 줬는데 저도 그거를 동의해요. 제 채널에 진짜 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제 이런 면모를 알지만 변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는 결이 있잖아요. 저는 30대 초반이니까 이 30여 년간을 이제 살아오면서 생긴 그 사람의 개개인의 결이라는 게 있죠. 나무에게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결이 있어요. 그런데 결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정말 어렵죠. 그 오랜 세월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치아 교정을 했었어요. 2년 반가량을 치아 교정을 했는데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죠. 약간씩 변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장치 이런 거 다 해놨는데도 변형이 있어요. 2년 반가량의 시간은 그동안 살아온 27년, 28년 이런 세월에 비하면 되게 적은 거잖아요. 치아 교정을 했어도 돌아가려고 해요. 치아는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변화하려고 해도 원래의 모습대로 변화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관성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마음 공부를 약 4년 정도 하면서 내면을 바꿨어요. 제 무의식 구조,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어요. 에너지 쓰는 것도 많이 바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왔던 약 30년 가까이 되는 이 삶의 흔적이 표정과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에 굴곡이라면 굴곡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삶이 좀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고 얻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죠. 흥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저는 외국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악기도 다루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꿈꿨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사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 표정 그리고 말투라는 걸 알아요. 다소 뜨겁죠. 다소 뜨거운 말투와 표정이 성격이 원래 굉장히 투사적이고 아주 세고 강하고 지극히 자기 본위적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온 삶이 투쟁과 스스로의 성취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마음 공부를 4년을 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약간 변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한 사람의 흔적? 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변하고 싶어요. 제 삶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을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요. 왜냐?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보다 되게 나쁘게 보이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막 속내 어떻든 간에 겉은 되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보이는 걸 잘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직설적이고 생각하는 것과 말이 바로바로 확확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뜨겁죠. 사람들은 따뜻한 거를 좋아하지 뜨거운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은 놀라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약간 반발심? 을 갖고 이런 표정과 이런 말투를 지닌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실제보다 나쁘게 보이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손해보는 게 많기도 해요. 그런데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표정과 말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예전에 그런 투쟁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고 또 그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사업이 굉장히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사업이 어려운 그런 굴곡을 겪을 때마다 가정 경제는 당연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기에 어머니의 말에 좌지우지 되면서 엄마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인상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거의 20대 중반, 후반이 될 때까지도 저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인상에 있는 아버지는 그냥 가정을 어렵게 냅둔 좀 무책임한 사람의 전형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남자분들을 뭐 이성 관계로든 아닌 거로든 간에 겪게 되고 교류하고 지내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지금은 아버지랑 화해도 하고 관계도 많이 풀고 했지만 그래요. 아버지 입장도 들어보니까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고 양쪽 모두 다 들어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였죠. 경제적으로 굴곡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저 자원이 주어진다면 나는 저 자원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줄 여력이 안 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좀 분노하곤 했었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패를 타고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자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뭐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감정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데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때가 있었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의 인생은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거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고 알아서 다 케어해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제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 캐나다 유학 이런 거 가고 싶었죠. 저는 되게 외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랑 중국어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면은 나는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환경에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는 자식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많이 쓰는 이런 카테고리 중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뭐 사립학교, 보딩스쿨 이런 데 보내고 컨설턴트 이런 거 붙여가지고 대학까지 다 에세이 같은 거 다 쓰게 해서 다 보내고 경력 이런 것도 다 만들고 그렇죠. 돈만 있으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런 걸 나를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 자원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저는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의 삶을 많이 봤거든요. 아, 저렇게 관리가 안 돼서 살아가면은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주변에 보면은 그분들이 못하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 그런데 이 모습의 삶에 도달하려면은 저렇게 관리 안 된 모습으로 살았다가는 도달할 수가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내 삶을 관리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나 자신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많은 관리들을 행해 왔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성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약간은 투쟁적이고 약간은 뜨겁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타고난 기질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닮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타고난 기질을 조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력이 빠르고 그런 기질을 좀 타고났어요. 그리고 내향적인 게 아니라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났죠. 제 유튜브에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한 80개 가까이 올렸는데 그게 다 제가 살면서 경험해온 경험담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짓이 1도 안 섞여 살면서 다 겪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투쟁해온 삶의 역사예요. 30년 가까이 투쟁적으로 살아온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 삶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빨리 말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표정과 뜨거운 말투로 빠르게 따다다닥 쏟아붓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의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진짜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표정과 말투에서 여전히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아 나 진짜 앞으로 표정 관리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하는 게 어렵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가치를 설파하고 있는 저마저도 제가 30여 년 가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내면의 컨텐츠나 정신적인 방향을 바꿨어도 오랜 세월 살아온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끊임없이 후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정 끝난 지 2년 됐는데도 이 제 치아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약간씩.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변화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고 관성이 뒤따르는 거고 후퇴하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하면서 자책하고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는 변화하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거라던가 수영하는 거라던가 어떤 기술적인 거, 기량을 어렸을 때 익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기량을 오랫동안 펼치지 않다가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그 기술을 다시 익히려고 할 때 보다 쉽게 다시 배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몸으로 익히고 배운다는 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랄까? 좋은 점은 어렸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리콜하는 게 쉬운 거죠. 그렇지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은 마치 저의 지나온 삶의 역사처럼 내면이 확 바뀌어도 몸으로 익힌 것들은 쉽게 바뀌기가 참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굳이 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막 그렇게 재미있는, 막 보편적으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영상이나 이런 오디오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소수라는 거죠. 이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가 변화에 굉장히 충실하게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다는 게 제가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변화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 덕분에 제 변명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오디오가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